6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경주 에이펙에도 전 세계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양측 모두 에이펙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예고한 메시지에 우리 정부의 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미-중 정상 간의 만남이라면서도 경주 에이펙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모두를 강화하며 미-중 간 브릿지, 즉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한미 동맹은 무엇보다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이후 6년 만,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우리 정부는 에이펙과 별도로 시 주석의 국빈 방문 일정을 협의 중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한 차례 국빈 방문을 했고 이 대통령도 지난달 공식 실무 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만큼 그 형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에이펙이 한국이 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되찾는 무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인위적인 중재와 조율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미중 관계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경우 의미는 작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합의의 정신이 들어간 그 의미를 한국 경주라는 장소와 함께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성공일 수 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에이펙은 다음 달 31일부터 1박 2일간 경주에서 진행됩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계엄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익을 해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외환죄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아파치 헬기 위협 비행 의혹 등 외환 혐의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외환 혐의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 14일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그 뒤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이승호 전 합참본부장 등 무인기 작전 지휘라인과 정보사 관계자 등에 대한 대규모 참고인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주요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며 법리 검토도 계속해왔습니다. 내란 2인자이자 외환 2인자인 김용현 전 장관을 최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대면 조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9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을 넘기도록 차근차근 다져온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기 위해 작전을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인기 작전 등을 벌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 뒤 모든 수사와 재판을 거부해왔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버텨 구치소 특수부대에 해당하는 팀까지 투입했지만 끝내 강제 소환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교도관을 통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하고 원칙적인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통일교 신도가 11만 명에 이른다는 특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000명은 2023년 전당대회 직전 권성동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입당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 의원이 출마하지 않자 김기현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바꾼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당원 중 통일교 신도가 11만 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기간은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기간인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그리고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1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당시 당대표 출마설이 돌던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 1만 명을 집중적으로 입당시키려 했고, 권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자 지원 상대를 김기현 의원으로 바꾼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건진 법사는 전당대회를 2주 앞두고 윤석열 대선 캠프 네트워크 본부에서 함께 일한 김영준 당시 오사카 총영사에게 김기현 당대표 만들려고 대통령실에서 각 조직들 용산에서 밥 먹여가며 했다. 3만에서 6만 표가 걸린 일이니 보건복지부 장관의 통일교 축사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에게 말해야 한다면 지시하라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실과 건진법사,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특검은 이렇게 입당한 통일교 신도들이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 자격을 갖췄는지도 분석 중입니다. 당시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이던 전당대회 룰이 당원 투표 100%로 바뀌면서 당원 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내 카드는 안전할까 하는 소비자들의 걱정이 큽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결제를 할 때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카드 뒷면의 CVC 세 자리 번호까지 유출이 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부랴부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정보 보호 투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건 모두 297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28만 명은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2자리, 유효기간, 그리고 CVC 번호까지 유출됐습니다. 지문 인증 등 추가 인증이 없을 경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도둑맞은 셈입니다.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인 일부 키인 방식, 키인 거래의 경우에는 부정 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되는 부정 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카드사의 이런 주장에도 소비자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카드사들이 약속했던 정보보호 투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4년 1월 롯데카드를 포함한 3개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카드사들은 카드 회원 등의 정보 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 법령상 고객정보 외부 유출 방지 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 통제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카드사들은 일제히 보안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슬그머니 정보보호 투자 비중을 줄였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2021년 12%였던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이 2023년에는 8%까지 떨어졌습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도 최근 3년간 투자 비율이 줄어들면서 8%대를 기록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드사와 당국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활동 전반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